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내일로 43주년을 맞습니다. 43년 전 그날을 기억하고 당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데요. 지금 광주 금남로에서 펼쳐지고 있는 전야제,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진 연결합니다. 임지은 기자, 현재 행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올해 전야제 주제는 끝까지 우리들은 정의하다입니다. 43년 전 5월 항쟁 당시 광주 시민들이 가두 행진을 벌였던 곳이 바로 이곳 금남로인데요. 뒤로 보이는 것처럼 전야제 무대가 설치됐고요. 많은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 전야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대에서 광주 시민들의 정서를 보여주는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올해 전야제는 사회자가 나와 행사를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고 2시간 동안 연극과 전통 타악기 공연이 이어지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야제가 시작되기 전에는 이곳에서 민주평화 대행진이 진행됐습니다. 광주 시민과 세월호 유가족, 고려인 동포 등 3천여 명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43년 전 계엄군에 맞서 싸운 광주 시민들이 만들어 나눠 먹던 주먹밥을 5월 어머니들 회원들이 손수 만들어 시민들에게 나눠주기도 했고요. 당시 부상자들에게 피를 나눴던 헌혈 행사가 재현되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오늘 낮에는 국립 5.18 민주묘지에 많은 참배객들이 모였다는데 특히 전임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념일에 맞춰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고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김정숙 여사와 함께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참배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방명록에 5.18 민주정신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누리는 것은 5.18 민주항쟁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라면서 민주주의가 흔들리면 생각나는 게 5.18 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하고 5.18 민주항쟁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를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5월 영령에 헌화 분향한 뒤 고등학생 시민군으로 활동하다 숨진 고 문재학 열사의 묘소를 찾아 참배했고요. 이어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으로 이동해 이한열 열사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해 재임 시절 개헌 발의까지 했지만 공약을 지키지 못해 안타깝다며 정치인들이 더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43주년을 맞은 5.18 기념식은 내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거행됩니다. 국가보훈처가 준비하는 이번 기념식의 주제는 5월 정신 국민과 함께입니다. 지금까지 5.18 전야제 현장에서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광주를 찾아 5.18 유가족에게 사과했었던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가 5.18 43주년을 앞두고 다시 5.18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전두환 일가 중에서 5.18 공식 추모 행사에 참석한 건 전 씨가 처음인데요. 5.18 유족들은 전 씨를 따뜻하게 반겼습니다. 김영찬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하루 앞둔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 검은색 정장을 입고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전우원 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할아버지를 대신해 사죄하겠다며 예고 없이 5.18 추모식에 참석한 겁니다. 제가 뭘 잘해서 온 게 아니라 항상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오늘 추모식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를 전두환 일가 중에서 5.18 공식 행사에 참석한 것은 전우원 씨가 처음입니다. 전 씨는 5.18 유족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가 일일이 허리를 숙여가며 거듭 사죄했습니다. 저는 이전부터 밝혀왔듯이 제 가족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을 할 자격도 없지만 저희 가족 대신해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5.18 유가족들은 할아비와는 다르다며 전 씨를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전우원 씨가 광주를 방문하여 5월 유족들 앞에서 눈물로 사죄의 뜻을 전한 바 있습니다. 광주는 그의 어깨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추모식이 끝난 뒤 전 씨는 추모 행렬의 뒤쪽에 서서 5.18 묘지 참배단에 분향하고 헌화했습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3월에도 광주에서 사흘 동안 머물며 5.18 유가족을 만나고 할아버지를 대신해 사죄했습니다.
전 씨의 이번 광주 방문은 5.18 기념재단의 초청으로 이뤄졌는데 내일 5.18 기념식에 참석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80년 5월 신군부는 광주를 철저히 고립시켰지만 그렇다고 잔혹한 참상의 진실마저 차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5.18 직전 부마 민주항쟁을 겪었던 부산에서는 광주의 진실을 전하려는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신군부의 잔인한 진압을 비판하다 보안사로 끌려가 숨진 부산의 5.18 희생자 고 임기훈 목사를 조명합니다. 부산문화방송 조민희 기자입니다. 22년간 부산 제1감리교회 담임 목사로 활동하던 고 임기훈 목사가 1978년과 79년 직접 작성한 설교 원고입니다. 서민 생활은 견디기 힘들고 속임수는 정치 풍토가 됐다. 교회가 옳은 말을 하지 못한다. 엄혹한 유신체제 속에서 독재 정권을 향한 직설화법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반유신, 구속자 석방운동을 주도하며 70년대 부산의 민주화운동을 이끌었습니다. 부산에 오셔서 35년 그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 현실 참여, 이런 그 아주 진보적인 그런 목회를 하셨던 분이죠. 부산 민주화 운동의 어떻게 보면 대부 같은. 그리고 80년 7월 임 목사는 시국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광주 학살의 진상을 전하며 신군부의 등장은 역사적 죄악이라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설교 내용을 추궁하는 정보 경찰들에게도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5.18 두 달 뒤 501 보안대에 들어갔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사망했습니다. 생명 유지 장치를 갖다가 쓰면서 이제 생명만 유지하는 그 상태였죠. 보안사는 병사를 주장했습니다. 갑자기 뇌출혈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고문치사를 확신했습니다. 숨진 임 목사의 시신에서 심각한 구타의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그 멀쩡하던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병사인데 어머니가 계속 이야기했던 왼쪽 두개골이 깨져 있었다. 아버지를 이장할 때 그분이 오셨는데 두개골을 갖다 수습하는 과정에서 두개골을 보고 이거는 맞지 않으면 깨질 수 없는 그런 상처다. 지난 2001년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국가폭력에 의한 사망을 인정했지만 의문사로 결론지었습니다. 어떻게, 왜 사망했는지 알지 못한 채 흘러온 43년. 광주 밖 5.18의 네 번째 희생자, 고 임기훈 목사는 잊혀졌습니다. 같이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서도 임기훈 목사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한참 지나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알 정도로 굉장히 하여간 엄혹한 그런 상황이었죠. 고 임기훈 목사는 지금 고향인 부산이 아닌 국립 5.18 민주묘지에 잠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정말 억울했죠.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갑자기 얼굴도 안 보고 이렇게 돌아가셔가 나왔으니까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갖다 하면서 나는 아버지의 명예를 좀 회복하고 싶어요. MBC 뉴스 조민입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아픔을 간직한 두 지역, 바로 광주와 제주죠.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앞두고 5.18과 제주 4.3의 연대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제주에 설치됐습니다. 제주문화방송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 둘, 셋. 하얀 천을 잡아당기자 4.3을 상징하는 붉은색 동백꽃이 흩날리고 광주리를 머리에 인 채 횃불을 들고 행진하는 광주의 어머니가 눈에 띕니다. 현무암 재질의 원형 걸상 바닥에는 4월 걸상과 5월 걸상이라고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역사의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기억 공간. 제주의 4월과 광주의 5월, 국가폭력의 상처를 공유한 두 지역 사람들이 함께 마련했습니다. 5월 걸상과 4월 걸상은 우리 민족의 아픔을 보듬어 안고 함께 가는 곳, 쉬어가는 곳, 이런 뜻으로 걸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서귀포시에 설치된 5월 걸상 제작에는 제주와 광주가 연대한다는 의미에서 4.3 유족회가 참여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8년 부산을 시작으로 목포, 서울에 이어 이번이 6번째입니다.
점점 저희 4.3도 잊혀져 가고 5.18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여기 기억의 공간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주도가 아니어도 전 국민들이 다 같이 이 역사에 대해서 잘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한 아픔 속에 올 들어 두 지역 모두 역사 왜곡과 폄훼에 씨름하고 있지만 함께 걷는 발걸음으로 서로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민주화운동 확립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4.3 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재심의 결정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을 토대로 해가지고 더 보완해가지고 제주의 4월과 광주의 5월이 함께 연대해 기억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 열 폭주 현상이 일어나 불 끄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최근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차량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기 가득한 지하주차장. 출동한 소방대원이 불붙은 전기차에 쉴 새 없이 물을 뿌립니다. 주차장 바닥은 홍수가 난 것처럼 흥건합니다.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는 건 차량 아랫부분에 있는 배터리 때문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수백 개의 조각으로 이뤄졌는데 한 개만 불이 나도 주변으로 옮겨 붙고 1000도 이상 치솟는 열폭주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건수는 모두 44건. 지난 2020년 11건, 다음에는 24건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일선 소방서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배터리 자체가 방습이라든지 어떤 외부 포장재에 의해서 소화수가 직접 닫을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장시간 소요 및 많은 냉각수가 필요한 상황이 되다 보니 좀 끄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여러 차례 진행하면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번 불이 붙으면 끄는 게 워낙 어렵다 보니 기술 개발도 민간과 공공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열폭주를 빠르게 차단하는 게 관건입니다. 소방당국은 차량을 둘러싼 수조를 만들어 물을 채우고 배터리를 식히는 방법을 화재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광양의 한 기업은 드릴로 배터리 팩에 구멍을 뚫고 소화용수를 직접 뿌릴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지하주차장 등 수조를 만들기 어려운 협소한 공간에서 효율적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이제 요 천공장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화재가 발생한 열폭주가 발생하는 배터리 셀에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빠르게 물을 주수하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지난해 기준 전라남도에 등록된 전기차는 13,000여 대. 전남 소방본부는 올해까지 모든 시군 소방서에 이동식 수조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영암 대불산단에서의 불법 오토바이 운행 실태를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문제가 제기된 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2년 전 자치단체와 경찰이 협의체를 만들어 오토바이 대신 자전거 이용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대불산단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외국인 2명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법 오토바이 운행도 많아 대불산단은 무법지대라는 악명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처음에 와서 오토바이를 등록 안 했고 자국민들이 거래하다 보니까 좀 고차가 되지 않았나. 그러자 경찰과 지자체가 나서서 치안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근로자 출퇴근 안전 확보를 위해 내놓은 대책은 자전거 도로 신설, 차량 이용객 불안감 해소와 외국인 무등록 오토바이 운행을 감소시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지난해 말 완공된 자전거 도로는 3개 구간에 6.2km. 대불산단 내 자전거 도로 개설 공사에는 2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노동자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출퇴근을 할 때 자전거를 타고 도로로 다니거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대부분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끊겨요. 이렇게 가고 있다 보면은 또 자전거 도로가 사라져버리고 길도 안 좋아요. 울퉁불퉁하고.
출근 퇴근할 때면 오토바이 부대요. 먼 거리는 아니야. 오토바이 타면 한 5분 10분. 대불산단 내 외국인 노동자는 4,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자전거 이용률을 높인다며 지난해 7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기증한 자전거는 200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협조만 해주고 예산 지원, 필요한 예산 지원도 해주고 그런 부분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불법 오토바이 운행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단속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불법 체류자가 많고 단속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다며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영암군과 경찰, 대불산단 내 출퇴근 버스 신설 등 불법을 묵인하지 않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대구 MBC의 취재를 거부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전국 MBC 기자회가 취재 거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기자회는 성명을 통해 언론중재위를 거치거나 반박 자료를 내는 과정을 모두 생략한 채 공무원들을 동원해 기자들을 고소하기까지 했다며 본인의 감정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홍 시장이 SNS를 통해 대구 MBC를 별로 영향력이 없는 방송이라고 지칭한 데 대해 지역 방송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말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제20회 한센인의 날 기념행사가 국립소록도병원 복합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유공자 22명이 정부 포상을 받았으며 코로나19로 휴관했던 소록도 한센병 박물관이 임시 개관했습니다. 한국한센총연합회는 국립소록도병원 개원일인 5월 17일을 한센인의 날로 지정해 지난 2004년부터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건설 사업의 실시 설계 적격자가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국비 6,974억 원을 투입해 전남 여수시 신덕동에서 경남 남해군 서면까지 해저터널 5.76km를 포함한 8.085km의 4차로 국도 신설 사업의 실시 설계 적격자로 DLENC 컨소시엄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해저터널이 오는 2031년 개통되면 여수 남해간 이동 시간이 1시간 30분에서 10분으로 대폭 줄어들고 양 지역의 산업 관광 자원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지역의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